안녕하세요. 국어의 구원자 대성마임의 홍지훈입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 우리 친구들과 1년간 어떤 공부를 함께 하게 되는지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왔어요. 일단 우리 친구들이 기본적으로 올해 수능 국어가 되게 어려웠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런 어려운 수능에 대비하기 위해서, 혹은 수능 국어가 내년엔 또 쉽게 나올 수가 있겠죠? 쉬운 수능도 압도적으로 잘 보기 위해서 필요 충분한 것들을 다 담아놨으니까요.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연간 커리큘럼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홈페이지에 좀 게시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오늘은 뭐 하나하나 각 시즌별로 어떤 방향성으로 수업을 진행하게 되는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그에 앞서서 제가 생각하는 입시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필요한 두 가지를 좀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로는 효율성입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당연히 효과도 중요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제약 조건이 하나가 있어요. 바로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누구에게나 한정되어 있는 상황이죠. 특히 이제 수험생, 우리 고3이든 N수생이든 국어만 공부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동일한 노력, 동일한 시간을 내가 투자해서 공부를 했을 때 많은 산출물이 나와야겠죠. 그런 효율성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 커리큘럼을 구상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우리 친구들이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는지를 고려를 많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은 압도예요. 뭘 압도하는 것이냐? 실제 수능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이거 N수생들은 정말 잘 아는 얘기일 텐데요. 실제 수능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사실은 시험지에 끌려다닐 확률이 되게 높아요. 뭐 긴장이 될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결국에 입시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시험장에 딱 들어가서 내가 시험지를 주도적으로 끌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이 되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 친구들이 갖출 수 있을 것이냐, 제가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고, 그 고민의 결과를 이 커리큘럼에 녹여냈습니다. 자, 하나씩 결과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원의 서막 문해인데요. 인문 커리큘럼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뭐 수능 공부를 한 적이 없어도, 혹은 내가 입시를 한번 해본 N수생이어도 한 번쯤 꼭 들어볼 만한 강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커리큘럼에서는 문장과 문단을 다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글을 읽는다는 것은 문장을 읽고 문장 간의 연결을 기반으로 해서 문단을 읽어내고, 문단 간의 연결을 기반으로 해서 글을 읽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대체로 글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뭐 공부도 많이 하고요, 수업도 많이 듣는데, 문제는 문장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한 문단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한 관점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서 준비한 커리큘럼입니다. 이 커리큘럼을 통해서는 독해의 기초 체력을 확보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무엇보다 본격적으로 시즌이 시작하기 전에 뭔가 내가 준비 운동을 한다 라는 느낌으로 들으셨을 때 효과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이제 다음 커리큘럼을 쭉 타시다가 내가 문장을 좀 날려 읽는 것 같아, 내가 생각을 안 하면서 문장을 읽는 것 같아, 내가 문단을 하나 읽었는데 뭐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 그런 느낌이 드셨을 때 들으셔도 좋습니다. 일단 개강일자와 완강일자는 이 커리큘럼 같은 경우에는 확정이 되어 있는데요. 개강은 12월 9일 화요일에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완강은 그 다음 날인 수요일에 될 예정인데요. 뭐 여기서도 대충 유추하실 수 있겠지만 이게 짧고 되게 컴팩트한 커리큘럼입니다. 그래서 이 커리큘럼을 통해서 기초 체력을 확보하신 다음에 이제 다음 커리큘럼, 본격적인 수능 국어를 대비하기 위한 커리큘럼이죠. 제로 커리큘럼에 돌입하게 됩니다. 이 커리큘럼에서는 이제 전 영역, 독서, 문학, 언매, 화작에 대해서 다루게 되는데요. 실전적으로 우리가 글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작품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특히 보기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다루게 될 거고요. 언어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언매 개념들에 대해서 학습을 한 다음에 최근 5개년 기출을 망라해서 이 실전적으로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다루게 됩니다. 화작 같은 경우에도요, 가볍게 화작 개념에 대해서 다룬 다음에 최근 5개년 기출을 통해서 우리가 시간 내에, 뭐 제 시간 내에 안정적으로 화작을 풀기 위해서 어떻게 문제에 접근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게 될 겁니다. 개강은 올해 12월 하순에
이제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완강은 2월 하순이에요. 사실은 이 개강일자와 완강일자를 좀 러프하게라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제 입장에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리스크거든요. 왜냐면 안 지키면 안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말씀을 드렸다고 했을 때 안 지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이 완강일자가 그리고 개강일자가 좀 당겨질 수는 있겠지만 이것보다 늦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간 학습 일정을 수립하실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개강일자와 완강일자를 좀 그래도 대략적으로라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 커리큘럼 같은 경우에는 강사 홍지훈이 생각하는 수능 국어에 대한 접근법을 망라하고 있는 커리큘럼이기 때문에 반드시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상적으로 생각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한 3월 말 정도까지는 이 커리큘럼을 다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뭐 중간에 시작하는 학생들 혹은 중간에 유입되는 학생들 뭐 다른 선생님을 듣다가 오시든 뭐 어떤 친구들은 뭐 여름에 들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제가 기획을 할 때는 이게 이제 시작점이 되는 거죠. 예. 그 정도 보시고요. 이제 이 제로를 들었다는 전제 하에 시즌2 도끼로 들어가게 됩니다. 도끼는 그러니까 도끼를 품고 공부를 하자. 그리고 독학의 기출을 보자. 라는 뭐 의미가 들어가 있는 커리큘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최근 3개년 기출의 독서, 문학, 전 지문, 전 작품을 학습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로에서 배운 내용을 이제 실전에서 내가 먹힐 것이냐, 최근 기출에도 적용이 될 것이냐,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는 커리큘럼이 될 거고요. 목표는 이런 거예요. 한 지문을 공부를 했을 때 내가 친구에게 이 지문에 대해서, 이 문제들에 대해서, 선지들에 대해서 충분히 선생님이 돼서 설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 드리는 게 이 커리큘럼의 목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왜 언매 화작은 없나요? 언매 화작 같은 경우에는 제로에서 최근 5개년 기출 다룬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도끼 커리큘럼은 공통 과목, 즉 독서 문학만 구성을 해두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개강은 2월 하순, 내년 2월 하순에 이제 개강을 할 거고, 완강은 4월 중순.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입장에서 뭐 중간고사 끝나고까지 이제 좀 들을 수 있는 뭐 그런 커리큘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연계 시즌인데, 이 연계 시즌 같은 경우에는 뭐 특강 및 완성 왜 이름을 이렇게 지어놨냐? 아직 이름을 확정을 못했어요. 제가 이제 이 커리큘럼 명칭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다가 다른 선생님들께도 말씀을 좀 드렸는데, 내가 이 연계 커리큘럼 제목이 좀 고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강남대성의 이정수 선생님께서 뭐 이렇게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홍이인간. 그래서 이게 뭔데요? 그러니까 홍지훈과 함께 연계 교재를 공부해서 인간다운 점수를 받자. 뭐 이렇게 커리큘럼 명칭을 구상하면 어떻겠느냐? 라는 좋은 의견을 주셔가지고 아마 이걸로 하지 않을까 싶긴 해요. 그래서 이 연계 대비 같은 경우에는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3월 초에 그 특강 교재에 대해서 이제 개강이 될 거고요. 6월 중순에 종강을 할 겁니다. 완강을 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완성 교재에 대응되는 어떤 작품에 대해서는 7월 중순에 개강을 하고, 그 다음 8월 말에는 완강을 할 거예요. 그래서 구모전에는 전 작품을 어쨌든 완강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당연히 지향점은 치밀하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간단하죠. 어떤 작품이 나왔을 때 내가 이 작품을 알아 하면서 안도감을 느끼실 수 있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특히 이제 현역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내신을 놓치면 안 되는 친구들도 있을 거거든요. 이 내신에도 충분히 대비가 되게끔 강의를 설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실전적인 연계학습이라는 건 무슨 소리냐면, 사실은 이 수능을 대비하는 과정에서 EBS 전작품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이게 되게 무게감이 많이 들거든요. 되게 볼륨감이 넘치잖아요. 그렇죠? 수백 작품인데. 이것을 하나하나 공부를 했을 때 효율성을 좀 담보하기 위해서 뭐 수능에서 좀 지향하는 바로 강의를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분석서가 같이 들어가게 되겠죠. 이 분석서는 혹시 이 영상을 보는 친구들 중에 대성학원 재원생이라면 다들 알고 계시는 바로 그 교재,
연계교재죠. 이 연계교재로 이제 진행을 할 겁니다. 이 연계교재는 당연히 대성학원에서 그리고 일부 이제 두각을 위시한 단과에서 제공이 되는 교재인데 인강에서는 제가 독점적으로 제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압도적으로 우수한 퀄리티의 분석서와 함께 여러분들은 이 연계 작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대비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독서 연계 소재 정리집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 개강할 때요. 특강 개강할 때 이 EBS 독서에서 연계교재 독서에서 어떤 소재들이 등장했는지 그리고 그 소재가 실제로 수능 시험장에서 나왔을 때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될 것인지를 좀 세트별로 지문별로 정리해 놓은 정리집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얘는 수업에서 다루는 건 아니고요. 우리 친구들이 뭐 등하굣길에 혹은 짬짬이 볼 수 있게 그렇게 준비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구모 전에 저는 완강을 할 거고요. 여러분들은 언제라도 뭐 내신 대비를 할 때든 혹은 본격적으로 수능 대비를 할 때든 작품을 저와 함께 공부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실전주의라는 커리큘럼이거든요. 이거 잠깐 지우고요. 이 커리큘럼에서는 전 영역을 이제 다루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게 5월 초순에 이제 개강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언제 많이 이 커리큘럼을 타시게 될 거냐면 6평 보고 나서 내 취약점이 어디구나를 발견하게 됐을 때 집중적으로 들으시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독서 같은 경우에는 제재별로 경제, 법, 과학, 기술 그리고 주제 통합, 이건 제재는 아니지만 사실은 이제 수능에서의 독서에서의 핵심은 가나형 지문, 주제통합형 지문이거든요. 이 주제통합형 지문에서 문제가 생긴 친구들이 그것을 집중 공략할 수 있게 설계된 커리큘럼입니다. 문학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EBS 연계 작품을 공부했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실제 문제화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를 실전 문항을 통해서 좀 살펴보고 이해를 심화하는 그런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엄매랑 화작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평가원 기출을 어느 정도 공부를 했잖아요. 어디에서? 제로에서요. 이 제로에서 공부한 내용들을 좀 다양하게 적용을 해보는 그런 시간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은 6평 이후에 아마도 집중적으로 이 커리큘럼을 학습하시게 되시겠지만요. 저는 5월 초순에 개강을 할 거고요. 6월 중순까지 완강을 해서 여러분들이 언제라도 이 약점이 발견되면 보완할 수 있게 혹은 강점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 강점을 강화할 수 있게 준비를 해두었습니다. 자, 그 다음 커리큘럼은 승화인데요. 얘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좀 고난도 커리큘럼이 되겠습니다. 독서랑 문학으로 준비를 했고요. 하프 모의고사 및 엔제 형식일 겁니다. 독서 같은 경우에는 기출에서 고난도 기출들 그리고 비기출, 그러니까 뭐 리트의 뭐 지문들이 됐든 혹은 교육청에서 어려운 지문들이 됐든 또는 제가 또 문항 출제 능력이 아시다시피 있거든요. 제가 만든 이 문제들을 가지고 좀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글을 읽어내고 문제를 접근해야 되는지를 살펴보게 되는 커리큘럼이 되겠습니다. 문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프 모의고사인데 다 연계로 구성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프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연계 공부가 어떻게 잘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목적 이외에도 좀 어려운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실전에서 내가 보기나 뭐 내용 문항 선지들을 통해서 독해 목적을 어떻게 셋업을 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그래서 6월 중순 이후에 이제 개강을 할 거고요. 8월 중순까지는 완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제 파이널 커리큘럼에 대해서 가볍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도 상당히 좋은 반응이 있었던 국어 해방 커리큘럼인데요. 당연히 기출 총정리는 들어가고요. 뭐 내년에 6, 9평의 양상도 반영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연계 교재에 대해서 뭐 9월 이후가 됐는데 그때 막 전 작품을 다시 한번 보고 막 분석서를 열심히 보고 하는 것도 좋겠지만 우리가 시간이 없을 거거든요. 그래서 압축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교재들로 수업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실전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요, 이건 이제 내년에 6, 9평의 상황을 좀 봐야겠으나 제가 직접 좀 제작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9월 중순에 개강을 해서 11월 초에 완강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준비를 해두었습니다. 뭐 이 정도면 제가 연간 우리 친구들과 함께 어떤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추구하는 것, 아까 이제 효율성과 압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수능 시험장에서는 사실은 모든 가능성이 있을 수가 있어요. 국어가 쉬울 수도 있고요. 어려울 수도 있어요. 독서가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문학도 마찬가지죠. 언매, 화작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2027학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번 현행교육과정의 마지막 수능 시험이기 때문에 정말 어디로 어떻게 튈지 몰라요. 우리는 절대 실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다면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는데 우리 친구들이 결국에는 수능 시험장에서 잘 대응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을 위해서 제가 몸과 마음을 갈아 넣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믿고 1년간 따라오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저는 확신해요. 아니, 네가 뭔데 그걸 확신을 하느냐라고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수험생들도 계실까봐 제가 마지막으로 자랑 아닌 제 자랑을 좀 하자면 저는 현역으로 이제 정시로 대학을 갔는데 6구 수능 다 봤겠죠? 단 한 번도 평가원 시험에서 실패한 적이 없어요. 국어뿐만이 아니라 전 과목에서요. 뭐 2등급이 나온 것도 없었고요. 당연히 다 1등급이었겠죠. 그래서 저는 자신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당연히 그렇잖아요. 시험을 잘 본 강사가 학생을 좋은 길로 이끌 수 있다는 건 되게 당연한 것 같아요. 저를 믿고 따라오시면 좋은 결과 있을 테니까요. 믿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개별 강의의 OT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홍지훈이었습니다.